네, 연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북녘 뉴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연희님 모시고 북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 또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다 아마 세계는 아니겠죠. 지역대로 다르겠죠. 근데 네. 우리 한반도 네. 북이나 남이나 똑같이 지금 장마 피해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사진 보니까 북에서도 막 어일 경기장도 막 물에 거의 잠기게 되고 엄청 난리 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쪽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기본 단적인 실례로 제가 정말 수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느끼심이 잠겨가지고.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저녁에 네. 샤워를 하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네. 그래서 이거 좀 천천히 빠지는가 보다 하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물이 그대로 지금 노물까 말까 찰랑찰랑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와, 참 이게 참 힘들다. 이게 뭐 보기에도 안 좋지만 위생적으로도 사실 안 좋은 거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지금 11월까지가 계약인데 네. 지금 요즘 받는 스트레스 생각해서는 차라리 11월 달까지 석 달분 월세를 확 던져주고 내일 당장 빨리 나오고 싶은 이런 생각이 너무 굴뚝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저도 수해를 몇 번 입어보긴 했는데 저희 남쪽에서도 뭐 이재민이나 실종되신 분들이 40분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에서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뭐 큰 물이 나서.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 보시면 엄청 크고, 거기서는 기상수문국이라고 네.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기상청에 해당되는 곳인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부대장을 하고 있는 리성민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쭉 방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연희님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네. 이성민 기상수문국 부대장은 네. TV에 나와서 이번 비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들, 특히 이런 항해남도 연안 배천지구, 또 항해북도 신계 평산지구, 강원도 내륙과 개성시 이 지역에 강수가 많았던 지역들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수문국에서 발표한 이런 덮표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강원도, 개성, 항해북도 여기가 400mm 정도의 제일 피해가 심한 제일 곳이네요. 심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평남, 평북, 남포, 평양, 황남 여기 좀 중간 지역이고 라선, 한부, 꼭대기, 양강도 그쪽이 조금 좀 낫네요. 그래서 기상수문국에 의하면 이달에 1일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항해북도 장풍구는 총 650mm. 예, 항해남도 배천에는 511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별 평균 강수량을 집계한 결과에 1일부터 6일까지 항해북도 유적 강수량은 373mm.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서 세 번째로 많이 있었다고. 이번에 또 북에서는 항해도가 최대 광물 생산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지역이 침수된 거예요, 이번에.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서 북의 농산물 생산에도 아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닥쳤을 때도 당장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이제 큰 물이 났을 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해도가 이제 저는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황해도 하면 구월산 그리고 뭐 황석영님의 장길산 소설로 기억하는데 이제 거기도 보면 황해도가 물산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황해도가 이렇게 큰 물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니 이제 이후에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도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재난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서 남북이 더 재난을 통해서 교류하고 힘을 합치는 서로 돕는 뭐 이런 기회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강수량이 남쪽보다 북쪽이 강수량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특히 그러네요. 그렇죠. 특이하게. 특히 제일 심했던 강원도. 강원도에는 1년 동안에 내릴 강물량에 맞먹는 비가 최근 며칠 동안에 집중되면서 물난리를 겪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평강군에서는 1일부터 6일 사이에 오후 3시까지 총 850mm. 정말 많죠. 네. 그다음에 금강군에서는 800mm 이런 정말
많은 전국적으로 그렇죠. 많은 네. 비가 내린 것으로 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960mm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는 것, 며칠 동안에 그렇죠. 한 해에 떨어질 강수량이 며칠 동안 다 떨어졌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강수량이 960mm인데 네. 그게 6일 동안에 850mm가 왔대요. 왔다는 거는 뭐 얼마나 피해가 심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가 내렸던 게 댐을 개방하기 전에 뭐 이제 충분히 남한에서도 이제 그런 거 남쪽에서도 준비를 합니다만 개방해서 수위를 조절하기 전에 비가 또 와버리면 그게 이제 겹쳐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유 대표님이나 여기 연희님이나 강철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북한에서 뭐 댐을 개방해서 남한에 어떤 피해를 본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소식에 너무 속으셔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과 북이 뭐 이간질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은 북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 홍수 피해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큰물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돕는 뭐 이런 마음 자세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방송들은 조금 가짜 뉴스도 있고 팩트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이 강원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친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뭐 가슴이 아프긴 한데 뭐 강원도 금강군, 평강군 그러면 왠지 뭐 평창 생각도 나고 다른 데는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명이. 그쵸. 근데 어쨌든 잘 빨리 극복이 됐으면 똑같은 좋겠습니다. 남녘과 북녘이 네. 똑같이 쓰는 강원도니까. 그죠. 그 도가 유일하죠. 그렇죠. 강원도가. 그러니까 네. 좀 더 친근하고 안타깝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큰물 피해 상황인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 일대를 직접 현지 지도라고 그러나요? 네, 현장 네. 지도? 우리 예. 현지 지도라고 하죠. 현지 지도. 네. 했던 소식이 이제 조선중앙TV에 나온 걸,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뭐, 혹시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연합방송에서도 하고, 유튜브에 다 나오는 소식들을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좀 네. 알려주시죠. 이 남쪽의 연합뉴스를 통해서라든가 남쪽의 네네. 언론들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항해북도 음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에 직접 현지 지도를 가서 이렇게 그 현장을 봤잖아요. 참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전시이동 유사시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한 전량 물자 그리고 식량 이것을 풀어서 수재민 지원에 쓰도록 지시를 했다고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장마 전선의 용량으로 해서 이 퍼구의 음파군 대청리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피해를 본 받는데 것 같아요. 특히 네. 물길 제방이 터졌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피해를 봤답니다. 이 음파군에는. 그래서 물길 제방이 어떻게 물길을 건설하는 과정에 어떤 치축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이유로 네. 그 이번에 그 홍수에 견디지 못하고 제방이 댐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단충 살림집들이 730여 동, 그리고 넌 600 정도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정말 많아서 이 조선중앙TV의 보도에 의하면 음파군 주민들은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살림집이라는 말, 우린 예. 그러죠. 살림집. 살림집이라는 말. 그리고 전에 연희님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신 이렇게 수재가 나서 이렇게 살림집들이 많이 훼손되면 뭐 그거는 되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나중에 당이나 국가에서 다시 집을 다시 지어주나 봐요. 네, 당연하죠. 그 2년 전인가요? 그때도 수해 났을 때 국가가 인민군대가 동원이 돼서 그 많은 동을 건설해서 인민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입주를 했던 거죠.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음파군의 현지 지도를 가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해서 군급 지도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시민들을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이런 사무공간들과 그다음에 특히 그 지역에 이런 개인집들
네. 개인 세대들의 분숙시키고 안정시키고 이러할 때 대한 이런 사업을 군당이 책임적으로 할 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남쪽에서 들어보기 좀 드문 말이 개인집에 투숙을 한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한 사람들 개인집에 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대피소 같은 데로 네. 단체로 이동하는데 네. 여기서는 거기에 있는 다른 살림집에 네. 이제 대피소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죠. 살림도 불편하죠. 뭐 샤워하고 뭐하고 뭐 이런 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살림집들에 들어가서 같이 어렵더라도 함께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행정안전부죠. 옛날에 자꾸 내무부 생각이 나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뭐 군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어려운데 이제 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특수하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 국가가 진짜 어떤 총력을 기울인다. 네. 그래서 군의 어떤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홍강철님 이제 군대 얘기할 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군이 어떤 사회 전체적인 효율적인 어떤 자원의 배분, 같이 힘을 합친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주시면 북은 우리하고 조금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을 해제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광고해 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집이 붕괴되고 하면서 그 지역에는 각 개인 세대들의 다 사석에 대해서 들어가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집들에 국가로부터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필수품들을 국가가 매주마다 보상을 해줬고요. 같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특히 당 중앙기관 그 지역에 그 지도기관 일꾼들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 하도록. 그러니까 그 당이나 행정일꾼들 집들에 우선적으로 사람들 들여서 책임지도록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당하고 국가가 이제 되게 밀접한 관련이 네.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공무원들이 총동원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를 나가서 이제 혹시 이제 당에서는 의사결정이 조금 뭐 토론하고 늦어질 수 있으니까 뭐 예비 양공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빨리빨리 지원을 해라. 네. 뭐 이런 현장 지도가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지만 이번에도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번 피해복구에 군대를 동원해서 큰 피해를 입은 운파군 농장마을에 800세대를 범벅이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이런 작전을 짜고 들어서 공사를 빠른 기간 내에 최상위 수준에서 끝내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너무 이렇게 우리 사회와 격리된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또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군대를 뭐 유럽에서는 요즘은 좀 다르게 봐서 이제 군복을 입은 제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시민이라고 이렇게 봐서 이제 일반인들의 준하는 어떤 뭐 투표권이라든지 공민권이라든지 사실 한국에서는 군인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분리돼 이제 또 군사구태타의 아픔도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사회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왜냐하면 결국 군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청년이고 우리 가족들의 자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북측의 용어로 이제 인민의 자식이죠. 이제 네. 그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 사회의 수혜를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북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뭐 좀 바라보는 게 좀 유별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가 다른 게 북은 모든 이런 재난이나 뭐 농작물 피해라던가 무슨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인민들 옆에는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 피해를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뭐 당 정권기관 간부들도 들어가지만 1차적으로 군대가 그 피해를 함께 하고 뭐 건설이나 뭐 농장 피해 뭐 건설 이런 것들도 다 군대가 앞장서서 풀어나가는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그 선군 정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데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군이라는 건 군이 앞서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반 국가들에서 이제 뭐 군사구태타라든지 문민이 앞서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앞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이 인민들과 함께 한다. 혹은 네. 또 이제 당 조직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군에서 하는 어떤 그런 헌신적인 모습들을 같이 배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선군 정치, 뭐 조금 성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수해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수해법구장에 가서 음파군에 네. 현지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비 양곡을 풀 때 대한 지시가 내렸는데 지시 내리자마자 이틀 만에 수송 기차가 10일 날 도착을 합니다. 항해북도 음파군 대청리에 군 쿤물 피해 지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예비 양곡 수송차가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9일 날 도착을 했거든요. 6일,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틀 동안 6일, 7일 수해 현장을 직접 거기 현지 지도를 했고 여기서 전략 예비물 풀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 9일 날에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 수해가 나면 가장 먼저 이제 아까 저희가 개인 분숙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로 치면 대피소 어디서 이제 일단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양곡을 빨리 이제 준비해둔 예비 양곡을 풀고 하는. 그렇죠. 네. 유사시 때 가장 어려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로 풀 수 있는 이런 식량인데 그리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신속한 것 같아요. 빠르게 그렇죠. 이게 배포가 되는 것 같고 벌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쪽에서는 이제 방송에 보면 북한이 이제 그 식량이 이제 하반기에 부족해지면 또 뭐 왜 거기에 또 뭐 식량을 주냐 뭐 마냐 뭐 이걸 가지고 벌써 통일부하고 이인영 장관하고 조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뭐 삿바 싸움이라고 할까요? 벌써들 서로 밑밥을 깔고 뭐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인도적인 지원은 할 건 하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다만 결국은 우리가 남북이 어떤 체제로 가던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되고 이웃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임을 떠나서 근데 갈등보다는 화해 결국 그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도 뭐 너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뺏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뭐 양곡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상대가 고마워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에서는 9일부터 인민군 군부대가 대청리에 투입이 돼서 도로 복구와 제방, 보수, 그다음에 지대 정리 등 진행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남이나 북이나 이 홍수 때문에 큰 물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뭐 피해 보신 분들 마음이나마 저희가 조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는 늘 그랬듯이 또 이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북녘 뉴스는 뭐 남이나 북이나 지금 큰 물 때문에 고생 많이 받고 우리 바로 이 윗방에서 아랫방으로 오셔서 지금 수해 피해를 직접 입으신 김연희 님이 이런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다. 연희 님. 그렇죠. 하루빨리 바로 우리 남과 북의 장마가 빨리 거쳐서 네. 이제 퍼구에서 빨리 좀 안정된 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네. 특히는 북에 정말 가장 곡창지대인 항해도가 물에 잠기다 나니까 하루빨리 북에서 이렇게 농작물에 좀 도는 피해가 없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웃으로서 이제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님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